내년 예산의 복지 예산은 12.9% 늘어난 반면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 7.1%보다 낮은 6.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시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북핵위기 대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지적을 달게 수용합니다만,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의 국방비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 들어가십시오.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야 직전이다. 이것을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반드시 복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하고 생활에 종사시키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한국의 안보나 한국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제가 아무리 좋아합니다만은 지금 이게 그렇게 선문답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일 같고요. 선문답이 아닙니다. 통화의 횟수가 모든 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미 한미 동맹 관계는, 신뢰 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간 이후에 울매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도 임시 배치하는 거 가지고 더 이상 국가의 안보 운운하지 마세요. 그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잠깐만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보도입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잘 안 봅니다. 네. 안 보십니까? 네.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우리 문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민노총 산하에 네.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 그리고 현 사장이 운영하는, 꾸려가는 방송, 어느 게 더 객관적이겠습니까?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10년의 힘 위원회 아시죠? 죄송합니다. 조금 마이크 가까이 쓰시겠습니까? 제가 각도가 안 맞으면 잘. 네. 그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처럼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정세현 전 장관님을 제가 모셔서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신문 제목을 보고 아베의 말인 줄로 착각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북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네, 그분들을 제가 이틀에 걸쳐서 식사에 모시고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교체 건의하실 거예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고요. 조금 더 언론이 잘못 보도했네요. 아니 전략적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네. 일부 국민들은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다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 잘한 일입니까? 네, 국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원전 기술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거 다 사장시킬 겁니까? 다
탈원전과 신고리 5, 6호기 공사 계속 여부는 별도의 사안은 아니지만 동일 사안도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탈원전 여부는 6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정책 과제이지요. 그것은 지난 대선 때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4분이 탈원전을 공약했었고요. 그만큼 그런 시기가 됐다는 뜻일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당이나 자유한국당만 예외였습니다만은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는 거의 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공사 계속 여부와 장기적 과제로서의 탈원전은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총리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역설 중에 이런 역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전 수주를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전 수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기의 수주가 있었습니다. 예? 2기의 수주가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네. 수주한 그 해외 수주한 금액이 굉장히- 얼마 되는지 알고 계세요?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문재인 모르세요? 정부 들어서도 해외 원전 수주 2기를 받았다. 그러니까 모르고 계시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나오겠죠. 원전 수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기의 수주가 있었습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북쪽에서 주장하고 남한의 동조 세력들이 강조해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 아시죠?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남북 간 여러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듭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평화협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미군 철수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권 조기 환수도 이것 또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니라요. 가장 최근 것이 물론 해왔지만 분위기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3년에 그 시점에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2013년에 이미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전자권 조기 환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고요. 그것이 그대로 한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다시 프린트된 것이 이번 한미 공동선언입니다.